수도권에 있는 지자체 A는 지역 거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119 구급차 출동 요청이 5년 전에 비하여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에 지자체 A는 119 구급차 수를 30% 정도 늘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를 호출하여도 30분이 지나 도착하는 경우가 3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50%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 A는 구급차를 이용하였지만 입원을 하지 않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로 7만 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자체 A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집이나 거리에서 응급환자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구급차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19 구급차를 이용해도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환자가 경증 환자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2022년 응급의료기관을 찾는 전체 환자 769만 명 중에서 비응급 및 경증 환자 비율이 53.4%였고 중증 환자 비율은 6.1%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렇게 비응급 혹은 경증 환자가 119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구급차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 구급차가 대부분의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면서 대학병원 응급실이 과밀화되어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들의 구급차 이용을 제한하고 과도한 119 구급차 이용을 줄이기 위하여 119 구급차를 유료화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캐나다는 구급차나 구급 헬기를 이용하면 중증 환자나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이동거리에 따라 적게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119 구급차 유료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만약 119 구급차 이용에 요금을 부과한다면 얼마나 부과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최소한의 비용을 부과한다는 명목으로 1에서 2만 원 정도로 낮게 책정한다면 이 정도 가격은 택시와 유사한 정도로 사설구급차 요금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환자 이송 수요가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10만 원 이상 높게 요금을 부과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장애인, 독거노인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119 구급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중상류층은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리한 보험회사는 1년에 119 구급차 몇 회 이용 가능이라는 특약 서비스를 만들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 경제적인 부담 없이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19 구급차가 지향하는 공공서비스라는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떻게 요금을 징수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119 대원들이 카드리더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왠지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소지로 요금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주소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경우 요금고지서를 어디에 발송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만약 길거리나 상과 같은 곳에서 발생한 신원미상의 환자에게는 구급차 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할지도 애매합니다. 셋째, 실제 119 구급차 이용요금을 징수하면 구급차 서비스에 대한 책임도 커질 것입니다. 이용료를 유료화하는 순간 119 구급차의 모든 응급처치와 이송 서비스는 가치 판단과 비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용료를 받지 않는 지금은 이송 서비스가 다소 부족하거나 환자나 보호자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용료를 받는 순간부터 구급차의 불만족스러운 처치와 이송 서비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구급차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거나 응급처치가 부적절하거나 혹은 시행해야 할 처치를 못했거나 병원으로 재이송이나 이송을 변경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911 구급차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미국의 경우 응급처치를 잘못한 구급대원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을 걸거나 잘못이 인정되면 해고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119 구급차 서비스 유료화가 서비스 과용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 환경을 가진 일본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구급차를 이용하였지만 입원을 하지 않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로 약 7만 원을 징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고령화로 인하여 구급차 출동 건수가 크게 늘어나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안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119 구급차는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인 만큼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면 과잉 수요가 나타날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유료화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공서비스가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필요합니다. 119 구급차 이용료를 징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재와 같이 무료로 이용해야 할까요?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